서울 마포구 아파트 15층. 오전 10시에 햇살이 거실로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다. 유성호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42년간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그는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집안의 중심이라 믿고 있었다. 은경 씨, 커피 좀 줄 수 있어?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이은경은 남편의 목소리에 익숙하게 고개를 돌렸다. 48년 결혼 생활 동안 수천 번 반복해온 일상의 한 장면이었다. 네, 지금 끓여드릴게요. 은경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주전자에 물을 받았다. 커피를 우리며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풍경이었다.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그녀는 평생을 남편의 뒤에서 조용히 살아왔다. 신혼 시절부터 지금까지 집안의 모든 일은 당연히 그녀의 몫이었다.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시댁 어른들 생신상을 차리고 남편 동료들이 올 때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아들 지훈이 어릴 때는 학원, 픽업부터 숙제 검사까지 손녀 다운이 태어난 후에는 양육까지 모든 것을 도맡았다. 하지만 성호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에게 아내는 그저 집안일을 처리하는 존재였고 자신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그림자였다. 고마워한다거나 미안해한다는 표현은 그의 사전에 없었다. 커피 다 됐어요. 은경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쟁반에 담고 남편이 좋아하는 호두과자도 함께 올렸다. 거실로 나가 소파 옆 테이블에 놓자 성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고마워. 이 과자 어디서 샀어? 맛이 좋네. 동네 제과점에서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 다음에도 이런 걸로 사와. 성호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은경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부엌으로 돌아갔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상이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베란다에 색색 화분들이 보였다. 빨간 제라늄, 하얀 페투니아, 노란 마리골드가 가을 햇살을 받으며 싱그럽게 피어 있었다. 은경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 화분들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오빠 기환이 그림을 그릴 때 자주 모델이 되어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오빠는 항상 말했다. 은경아, 너는 참 예쁘게 웃는구나. 그 미소를 그림에 담고 싶어. 그때는 그저 오빠가 자신을 예뻐해주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빠의 그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다. 은경은 고개를 저었다. 오래된 기억들은 이제 그만 정리해야 했다. 창고 깊숙이 모셔둔 오빠의 유품들처럼 그 기억들도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묻어두는 것이 좋았다. 오후가 되자 성호는 동네 경로당으로 바둑을 두러 나갔다. 혼자 남은 집에서 은경은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 장식장에 먼지를 털고 침실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닦았다. 일주일에 2번씩 하는 대청소였지만 그녀에게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저녁 무렵 성호가 돌아왔을 때 집안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갓 지은 밥, 따뜻한 미역국, 갖가지 밑반찬이 상을 가득 채웠다. 오늘 바둑을 몇 판이나 뒀는데 이기기만 했어. 역시 내가 젊을 때 바둑 두던 실력이 아직 남아있나 봐. 은경은 조용히 밥을 떠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그녀의 역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 이야기들이 멀게만 들렸다. 마치 유리창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처럼 선명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성호가 TV를 보러 거실로 가자 은경은 혼자 설거지를 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은 언제까지 이런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남편은 언제쯤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봐 줄 것인가?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성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은경은 마지막 그릇을 닦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도 어김없이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토요일 오후 아들 유지훈과 며느리 민세연, 손녀 다온이 집에 왔다. 은경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음식들을 차례로 꺼내며 상을 차렸다. 지훈이 좋아하는 갈비찜, 세연이 즐겨 먹는 나물 반찬들, 다온을 위한 새우튀김까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언제나 그녀의 손은 바빠졌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됐어. 은경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다. 거실에서는 성호가 손녀 다온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고등학생이 된 다온의 성적, 진로, 친구들 얘기까지. 손녀 앞에서만큼은 한결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 할아버지였다. 다온이가 미술에 관심이 많다면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성호가 물었다. 네, 할아버지. 요즘 수채화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게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지훈이 웃으며 거들었다. 아버지, 다온이 그림 정말 잘 그려요. 이번에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도 받았거든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가족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기쁨을 나눴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계속했다. 제가 이번에 기획하고 있는 전시회 때문인데요. 잊힌 예술가들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준비 중이에요. 은경의 손이 멈췄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작품이 하나 있어서요. 혹시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신 외삼촌 작품들을 전시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다. 은경은 수저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건 은경의 목소리가 잠겼다. 아직 조금 이르지 않을까? 성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뭐가 이르다는 거야? 당신 오빠 그림이면 그냥 꺼내면 되는 거지. 죽은 사람 그림을 창고에 처박아 두는 게 무슨 소용이야? 할아버지. 다온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어머니, 물론 억지로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외삼촌의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분의 예술적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잖아요. 은경은 고개를 저었다. 지훈아, 내 마음은 고맙지만 그 그림들은 단순하지 않아. 함부로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단다. 무슨 이유요? 세연이 궁금해했다. 혹시 보존 상태가 좋지 않나요? 아니야. 은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오빠의 그림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그 복잡하고 아픈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호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은경이 참, 죽은 오빠 그림 가지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예술 작품은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이 감상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 지훈이 설득했다. 외삼촌도 자신의 작품이 사장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은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 그림들 속에 숨겨진 진실을, 자신이 평생 지켜온 비밀을. 생각해 볼게. 은경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조금만 시간을 줘. 지우는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은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고 깊숙이 잠들어 있던 과거가 다시 깨어날 시간이 온 걸까? 아니면 영원히 묻어둬야 할 비밀일까? 옆에서 성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은경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며칠 동안 은경은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했다. 지훈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창고에 잠들어 있는 오빠의 그림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일요일 새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다. 아파트로 이사 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 창고만큼은 손대지 않았다. 오빠의 유품들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봉인해둔 나무 상자를 찾았다. 테이프로 여러 겹 감싸진 것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고 열자 화구암과 편지 뭉치, 그리고 몇 점의 그림이 나타났다.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오빠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쓰인 오빠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한자 한자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은경아, 이 그림들을 너에게 맡긴다. 세상은 아직 남자의 이름으로만 예술을 인정하려 한다. 특히 우리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에게는 더욱 가혹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 이름을 빌렸다. 미안하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구나. 언젠가 내가 당당히 존중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진실을 말해도 좋다. 그전까지는 너만이 이 비밀을 지켜다오. 내가 있어서 내 그림이 빛을 볼 수 있었다. 고맙다. 사실 오빠 박기환은 어릴 때부터 뛰어난 그림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상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남성 중심의 미술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화랑 사장들은 그의 그림은 좋다고 하면서도 무명 남자 화가라는 이유로 전시를 거부했다. 절망한 그는 여동생인 은경의 이름을 빌려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신진 여성 화가 이은경이라며 열광했다. 하지만 정작 은경은 그림 한 점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었다. 오빠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은경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무거운 비밀을 홀로 짊어져야 했다. 언론에서는 요절한 천재 화가 이은경이라고 보도했고 그녀의 작품값은 더욱 올랐다. 결혼 후에도 성호에게 말하지 못했다. 남편이 자신을 그저 무능한 여자로만 보는데 갑자기 유명한 화가였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고백할 용기는 더욱 없었다. 은경은 오빠의 자화상을 꺼내보았다. 거울을 보며 그린 듯한 그림 속 오빠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예술에 대한 열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붓질 하나하나에 담긴 고뇌와 절망, 그리고 희망이 여전히 생생했다.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힌 서명을 발견했다. 기환이 아닌 은경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아래 연필로 희미하게 언젠가는 진짜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는 글귀가 보였다. 다른 그림들도 하나씩 꺼내보았다. 고향 마을의 풍경, 어머니의 뒷모습,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각각의 그림마다 오빠의 서명 대신 이은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빠. 은경은 그림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는 당신의 진짜 이름을 세상에 알려드려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용기를 내어 성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평소처럼 커피를 끓여 거실로 가져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당신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성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며 아내를 바라봤다. 은경의 진지한 표정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42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사람의 표정을 읽는 데는 능숙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은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훈이가 말한 오빠 그림 얘기요. 사실 그 그림들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어요. 성호가 신문을 접으며 관심을 보였다. 무슨 사연? 은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빠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미술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 절망한 끝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 그림을 발표했던 것, 그리고 세상이 알고 있는 화가 이은경이 실제로는 오빠 기완이었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성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특히 은경이 평생 그 비밀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부분에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이은경 작가였던 거야?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은경이 고개를 저었다. 그림은 모두 오빠가 그렸어요. 제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당신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봐. 평생 말하지 못했어요. 성호는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자신이 아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온 수십 년이 실제로는 그녀의 침묵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세상이 칭송했던 예술가의 이름이 아내의 것이었다는 사실보다도 그녀가 평생 그 무게를 혼자 견뎌왔다는 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은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실까봐.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저 자신도 부끄러웠어요. 제 이름으로 유명해진 게 모두 거짓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림 한 점 제대로 그려본 적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를 천재라고 불렀어요.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아내를 무시해왔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48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아내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바보였구나. 성호가 중얼거렸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은경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화를 낼 거라 예상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성호가 손을 떨며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내가 미안해. 당신은 언제나 내 앞에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았구나.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살았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경은 남편의 품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으로부터 진심 어린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이제 오빠의 진짜 이름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요. 은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분도 당당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거짓된 이름 뒤에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내가 도와줄게. 며칠 후 은경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그림을 전시해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외삼촌의 진짜 이름을 제대로 밝혀줘야 해. 박기환이라는 이름으로. 지훈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어머니로부터 모든 진실을 듣고 나서는 깊이 감동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오랜 세월을 혼자서. 전시회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지훈은 미술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박기환의 진짜 이야기를 철저히 고증했다. 박기환, 이친 천재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기획된 전시회는 개막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전시회 개막일, 성호는 손녀 다운과 함께 전시장을 찾았다. 그들은 은경과 함께 오빠의 작품들을 둘러보며 감동을 나누었다. 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다운이 한 점의 풍경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제가 왜 그림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은경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다운이도 할머니 오빠처럼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다운이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하렴. 세연도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오랜 시간을 혼자 버티셨다니. 이제는 어머니만의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전시장 한편에서 성호가 아내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변화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권위적이던 표정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함께 그림을 그려보자. 진짜 삶의 그림을 말이야. 성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경은 조용히 웃었다. 좋아요. 이번엔 제 진짜 이름으로 시작해도 되겠죠?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당신 이름이 내 삶의 가장 따뜻한 그림이었으니까. 전시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언론은 반세기 만에 밝혀진 진실에 열광했고 미술계는 성별과 편견을 넘어선 예술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박기환의 작품들은 마침내 진짜 주인의 이름으로 세상의 빛을 받게 되었고 그의 예술 세계는 새롭게 조명받았다. 한 달 후 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다. 은경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세상에 나오자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지훈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번 일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예술은 이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그 자체의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걸요. 은경은 가족들을 둘러보며 답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차례야. 오빠도 어디선가 평안히 웃고 계실 거예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오랜 그림자 속에서 마침내 찾은 온기가 세 세대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박기환의 영혼도 어디선가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며 평안히 웃고 있을 것 같았다.